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 관련된 것 중에서 이제 6차 개정본,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게 6차 개정본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6차 개정본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이 시간에 55페이지에 나오는 대분류별 개정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어떤 큰 줄기에서 봤다면 이제 조금 더 세분적으로 들어서 이 시간에 이제 대분류에서는 어떤 것들이 주로 개정이 됐느냐 이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5페이지에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대분류 1번이 이제 관리자잖아요. 그 위에 박스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 6차 개정에 나와 있는 1번부터 9번까지 그 다음에 A로 되어 있는 10가지의 대분류 코드는 여러분들이 좀 반드시 알아두시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게 1차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2차 시험으로도 분류 코드와 뭐 그 직업명을 적으라든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것 같은데 그런 또 문제들을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 표준 직업 분류 코드 번호 대분류 3번은 직업명이 뭐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뭐야? 사무종사자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 번호하고 직업명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분류 1번 관리자의 개정은 어떻게 됐느냐? 공공 및 기업 고위직은 다른 관리직의 직무 영역과 비교해 볼 때 관리 영역의 범위가 크다는 점에서 가장 먼저 배치했대요. 그러니까 1번 관리자 중에서 예를 들어서 1, 1, 1, 2 뭐 이런 식으로 또 중분류 코드가 가야 되잖아요. 그죠? 뭐 연결돼서 쓰는 거 그러니까 중분류 코드만 본다면 1번이나 2번이나 3번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1번을 누가 줄 것이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1반이에요. 근데 1번 누구 줄 거냐 이거죠. 가나다 순으로 줄 거냐? 기순으로 줄 거냐? 혹은 뭐 성적 순으로 줄 거냐? 뭐 이런 거죠. 그랬을 때 여기서 첫 번째는 대분류 중에서 첫 번째는 그냥 관리 범위가 큰 공공이나 기업 고위직부터 주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렇게 무슨 얘기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우리 그 다음 페이지에 관리자 중분류 비교해서 6차 개정 보면 11번이 공공 및 기업 고위직으로 가장 먼저 왔죠. 1번으로. 그죠? 대분류 코드 같이 연결해서 쓰면 11번이잖아요. 중분류 코드만 보면 그냥 1번, 2번, 3번 이렇게 간지만 어쨌든 첫 번째로 관리 범위가 크기 때문에 공공이나 기업 고위직을 먼저 관리직으로 먼저 번호 주었다라는 얘기예요. 1번 넣어줄게 이런 식인 거예요. 두 번째는 중분류 체계는 사업 규모에 따라서 부서 관리자, 일반 관리자로 구분하던 것을 국제직업 기준에 따라서 관리 범위의 크기, 그 다음에 직능 수준과 직능 유형을 감안해서 고위직, 행정, 전문 서비스, 생산, 판매, 고객 서비스 순으로 직능 유형에 따라서 배분했다라는 얘기죠. 순서까지는 굳이 뭐 다 알아줄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첫 번째는 1번 누구 준 거야? 그랬을 때 공공하고 기업 고위직한테 먼저 줬다. 이 정도 하나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류 코드 2번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잖아요. 56페이지 보면 자, 우리나라에서는 고학력자의 과잉 공급으로 학력과 직업과의 연관성이 낮아지는 등 직능 수준 3과 4가 점차 통합되는 추세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번에 속하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어떻게 된 거예요? 전문가와 준전문가를 합쳤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로 그냥 묶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예, 그 얘기입니다. 그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내용들은 물론 보셔야 되는데 아주 상세하기까지는 보시면 또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그 정도에서 보시고 그 다음에 또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는 전문가, 준전문가를 분류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통합했다. 지금 얘기했던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하나만 더 보면 중분류는 대분류 통합으로 중분류, 소분류는 감소하였으나 그렇죠. 대분류 통합했잖아요. 전문가 이게 원래는 2번이었고 준전문가가 3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분류가 이것하고 합쳐서 그냥 2번으로 묶어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대분류 통합으로 중분류, 소분류는 감소하였으나 지식 정보화 추세와 전문직 중심으로 하는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반영해서 세분류와
세세의 분류는 이전에 비해서 오히려 증가했대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2번 2111 혹은 3111 이렇게 코드 번호가 있었다면 이게 대분류고 이게 중분류고 이게 소분류잖아요. 이게 세분류고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줄어들었다는 거죠. 이건 묶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이 뒤쪽은 세상이 점점점 발달하다 보니까 쓸 게 더 많아서 이거는 분류되기 전보다 합쳤을 때 더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박스에 있죠. 그래서 2번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속하는 중분류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첫 번째가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건 뭐 어떤 순서가 없어요. 어차피 수준에 따라서 나눈 건 아니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 사무종사자. 예, 사무종사자. 일반 사무와 고객 서비스 사무를 구분하던 것을 개정에서는 경영, 금융, 법률, 상담, 안내, 통계 등 직능 유형으로 분류했대요. 예전에 5차에서는 어떻게 돼 있었냐? 원래는 5차에서는 우리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일반 사무와 고객 서비스로 분류됐었대요. 딱 두 가지로만 분류돼 있었던 것을 딱 두 가지는 아니었겠어요. 어쨌든 일반적인 사무종사자와 고객을 상대해야 되는 사무종사자로 나눴었다면 이제는 그렇게 가지 않고 6차에서는 어떻게 가느냐, 뭐 금융, 법률 이렇게 그냥 여러 유형을 그냥 분류되는 거에 따라서 나눠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거는 5차에서는 약국 전산원이 서비스 종사자로 있었는데 이게 주된 직무 내용에 따라서 사무종사자로 이전했대요. 약국 전산원이 5차에서는 약국 전산원이 예전에는 서비스 종사자였었는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사무 일을 하더라 그래서 6차에서는 사무종사자로 포함됐다라는 거죠. 예, 그 정도 하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자 4번 서비스 종사자예요. 4번 서비스 종사자. 그래서 서비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서비스 얘기하는 거. 그래서 보통 조리 음식점도 서비스 종사가 주로 해당하는 거고 뭐 판매 이런 것들 다 서비스가 많은 거죠. 어쨌든 자 그래서 대인 서비스에서 공공 서비스 순으로 중분류를 배열하였으나 개정에서는 5차에서는 공공과 그냥 대인 서비스로 분류됐던 것을 개정에서는 직능 수준과 서비스의 공공성을 우선해서 보안 서비스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임의용, 그 다음에 예식, 의료보조 뭐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배치했대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공공성이나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생각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밑에 우리 박스 보겠습니다. 박스에 보면 그 6차 개정에 41번 4번 중에서 1번 첫 번째 누굴 준 거예요? 경찰, 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해서 공공 분야를 먼저 줬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이 관리자에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죠? 공공 분야 먼저 나왔었죠? 그렇듯이 야 1번 너 주는데 공공 쪽에 먼저 줄게.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이 판매 종사자죠. 판매 종사자. 예. 판매 종사자에서는 또 어떤 부분이 바뀌었느냐. 5차에서는 이랬었는데 그러면 자, 판매 종사자는 중분류 체계는 도소매의 직무 내용의 차이가 별로 없음을 감안하여 통합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5차에서는 도매와 소매 이렇게 분류를 했었대요. 근데 이게 별 구분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6차에서는 그냥 묶어버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전에는 매장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이 6차 개정에서는 매장을 갖고 있으면 매장 판매지 없으면 그냥 방문이나 노점 뭐 통신 판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게 그렇게 좀 구분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모델이 되는 직업이 5차에서는 어디 있었냐면
모델이 5차에서는 판매 종사자에 썼는데요. 6차로 가면서는 전문가로 옮겨갔어요. 전문가가 몇 번이었죠? 예, 여기. 모델도 전문가다. 그 분야에선 전문가다 해서 2번 전문가 코드로 옮겨갔다라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로 이동해 갔대요. 예전엔 판매 종사자였는데 6차에서는 전문가로 이동해 갔다.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6번 농림업 숙련 종사자. 농림업 숙련 종사자. 이쪽에서는 봐야 될 건 뭐냐면 자 예전에는 산에서 나는 식용 채취물, 고사리 및 더덕 등을 채취하는 자를 5차 개정에서는 농업 숙련 종사자로 봤대요. 그냥 산에서 뭔가를 산나물을 뜯어도 농업이다 라고 봤는데 6차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임업 쪽으로 뺐어. 임업 쪽으로. 이 임업은 뭐죠? 주로 이제 나무나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임업이잖아요. 그래서 6차에서는 어디로 갔냐면 임산물 채취 종사원으로 분류했대. 임산물.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농업 종사자 했다면 이제 6차에서는 임산물 채취 종사자 이렇게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차에 있던 농업 쪽에 있었다면 그런 어떤 산나물이나 이런 걸 캐시는 분들이 6차에서는 임업 채취업으로 바뀌었다.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번 기능원, 뭐 8번 요까지는 크게 뭐 별 특별한 게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교재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9번이 뭐였나요? 9번이? 예, 9번이 단순 노무 종사자였죠. 9번. 예, 9번 단순 노무 종사자 보겠습니다. 예, 60페이지죠. 61페이지네요. 60페이지 마지막 줄 보면 단순 노무 종사자 나오죠. 그래서 61페이지에 설명 나오는데 중분류는 직능 유형에 따라 세분화하였으며 건설, 운송, 제조, 청소 및 경비, 가사 및 판매, 농림업 순으로 배열했다는 거죠. 이것도 뭐 크게 어떤 건설업이 어떤 수준이 높아서 먼저 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단순 노무종사자인데 건설업 쪽에도 단순 노무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운송 쪽에도 단순 노무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분류해줬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A 군인. 예, 군인. 6차 개정에서는 명시적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자유롭지 못한 의무 복무 중인 장교도 의무 복무 중인 사병과 같이 직업 활동에서 제외했대요. 네, 당연히 사실 제외했어야 되는데 5차에서는 뭐야? 그냥 장교는 무조건 직업군인으로 그냥 분류해줬었다라는 거죠. 근데 6차에서는 의무 복무 중인 사람은 뺐다라는 거예요. 장교라도 아무래도.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자 이제 이번 강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거를 좀 하고 이번 시간엔 지난 시간에 조금 길게 했었죠. 이 시간엔 조금 짧게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직업분류 원칙. 직업분류 원칙은 첫 번째는 일반적인 원칙이 있고요. 일반 원칙. 예, 두 번째는 다수직업 종사자. 다수직업 종사자. 분류 원칙. 여러분들 다수직업 종사자면 그냥 투잡, 쓰리잡 하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두 번째가 포괄적인 업무 종사잖아요. 그럼 교재에 나온 대로 말씀드리는 게 좋겠죠? 네. 포괄적인 업무 종사자. 네, 세 번째가 다수직업 종사자. 다음에 네 번째 분류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첫 번째 직업을 분류하는데 일반적인 원칙은 뭐가 있냐면 포괄성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배타성이라는 게 있다. 여러분들 그 교재에 나오는 대로 그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사실 그 학문적으로 써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뜻을 알 수 있게끔 개념을 설명드릴게요. 자, 포괄성이라는 건 뭐예요?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내가 대한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대한초등학교 다니는 민국이에요. 민국이가 다니는데 대한초등학교에 들어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번호나 학년, 반 이게 배정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안 돼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민국이는 대한초등학교의 학생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죠. 예. 여러분들 그 언론에서 가끔씩 그런 게 나오는데 막 뭐 어디 합격했느니 뭐 이번에도 그게 나왔던데 뭐 하버드에 합격했느니 뭐 스탠포드에 합격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요. 하버드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한 0. 몇 %는 진짜 가짜 대학생이 있답니다. 예. 심지어는 계속 수업 듣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과 학생인 줄 알고 과대표를 뽑기도 하고요. 뭐 웃지 못할 그런 상황이 발생한답니다. 동아리 회장으로 뽑기도 하고. 근데 따져 이렇게 학적부에 가보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로 말하면 학번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다. 어쨌든 포괄성이라는 건 거예요. 직업이라는 분류 틀 안에 네가 어떤 직업이 안 들어가 있으면 너는 너는 직업으로 분류 안 해주겠다는. 포괄성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포함되어 있느냐라 볼 수 있다. 포함. 내가 직업 분류할 때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직업 분류로 아예 인정 안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건 포함됐느냐, 분류할 때 포함되어 있느냐 아니면 포함 안 돼 있었느냐. 포함 안 돼 있으면 아예 직업 분류에서 빼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베타성은 뭐냐? 자, 지금 나왔던 것처럼 대한초등학교에 대한초에 민국이도 있고 뭐 만세도 있어요. 근데 이 두 아이가 번호가 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게 베타성이에요. 여러분들 종교로 말하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신으로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게 베타성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민국이는 1, 2, 3, 4라는 직업 코드가 있고 만세는 4, 5, 6, 7이라는 코드가 있어야지 똑같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게 베타성이 위반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포괄성과 베타성이라는 분류 원칙을 가지고 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을 이해하십시오. 똑같이 그 대신 이제 뭐 1차 시험에서는 똑같은 지문을 가지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교재에 있는 걸 갖고 얘기한다면 자, 포괄성의 원칙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직무는 어떤 수준에서든 분류에 포괄되어야 한다. 이게 뭐야?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특정한 직무가 누락되어 분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포괄성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아예 포함도 안 된 거예요. 그럼. 다음 두 번째, 베타성의 원칙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는 어느 경우에든 같은 단위 직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하나의 직무가 동일한 직업 단위 수준에서 2개 혹은 그 이상의 직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면 베타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가나다라는 직업이 있어요. 그 직업이 갖는 특징이 있다면 그 특징은 여기서만 가져야지 나다라는 직업하고 똑같은 특징이 있다. 그럼 분류가 돼야 안 돼? 안 되죠. 이게 베타성이라는 거예요. 예. 남과 다르다는 거죠. 다른 직업과 내 직업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게 베타성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종교에서 베타성보다 내가 믿는 신 외에는 다른 신은 없는 거예요. 그런 거와 똑같은 겁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적인 원칙은 2가지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나오는 거, 아주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거. 이것과 이 다수직업 종사자는 정말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자, 포괄적인 업무 종사자는 뭐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빵집 주인이에요. 그러면 빵을 만들기도 하죠. 그 다음에 손님을 상대로 판매도 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뭐 배달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청소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직원이 있다면 관리자 역할도 해죠. 여러 가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도대체 직업이 뭐냐? 빵집 주인? 그거는 고용 형태지 직업이 아니에요.
직업명으로 불려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사람 직업을 뭘로 잡아줄 거냐 이거죠. 뭘로 잡아줄 거냐. 그거를 분류하는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61페이지에서 62페이지로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가 주된 직무다. 주된 직무. 주된 직무 우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가 빵집 주인이에요. 근데 빵을 만들기도 해. 그게 제빵이죠. 제빵. 제빵도 하고, 그 다음에 판매도 하고, 서비스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뭐 배달도 하고, 청소도 하고, 관리자 역할도 해줘요. 사장이니까. 그럼 도대체 주된 직무가 뭐냐 이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따지면 돼요. 자, 이렇게 표를 하나 만들어서 내가 투자하는 시간은, 그 다음에 노력은, 그 다음에 그 가게에 기여하는 기여도는, 이게 다 따지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걸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이거 시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제빵에 들어가는 시간은 뭐 전체 30%다. 이게 가장 많고 나머지는 뭐 5%, 10%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노력도 빵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이 사람 입장에서. 그러면 한 50%의 노력을 하고 나머지는 뭐 40 넘, 20, 10 뭐 이런 식으로 갔다. 마찬가지예요. 기여도도 내가 제빵사 자격증 따고 빵집을 낸 거기 때문에 빵 만드는 게 제일 기여를 많은 것 같다. 그러면 40%. 이러면 다 점수를 따져봤을 때 이게 가장 많은 점수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주된 직무예요. 그게 주된 직무예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그럼 뭐 나머지들은 좀 점수가 좀 덜 나오겠죠. 그럼 이게 이제 부수적인 직무가 되겠죠. 네. 다른 것도 하는 거예요. 다른 직무도 하는데 주된 직무는 제빵이라는 거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나는 빵집 주인이지만 난 빵을 안 만들어. 빵을 만들어도 그냥 가서 옆에서 반죽이나 이렇게 해주지. 예? 빵을 직접 뭐 오븐에 굽거나 이런 건 잘 안 해. 그럼 어떻게 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 제빵의 비중이 어떻게 되겠어요? 한 10% 되겠죠. 뭐 5%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나는 판매가 제일 주력이야. 내가 우리 가게에서. 그럼 뭐 그 사람은 판매 종사자가 되는 거예요. 가장 점수가 많이 나오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계산해 봤는데 사장 입장에서 계산해 봤는데 나는 여기에 제일 많이 신경 쓴다. 그러면 제빵사예요. 그 사람 직업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주된 직무 우선 원칙으로 한다. 근데 주된 직무가 예를 들어서 제빵과 판매와 똑같이 50대 50이었다. 50점씩 나왔다. 똑같이 나왔어. 그럼 어떤 걸로 줘야 될 거냐 이거죠. 첫 번째 분류 원칙으로 하기가 어려울 때는 두 번째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두 번째는 최상급 직능 수준.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서 직능 수준이 높은 게 있다면 그걸 택하라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제빵사와 판매 종사자 이거는 뭐예요? 3과 8에 속하는 대분류 속하는 거기 때문에 직능 수준은 뭐예요? 2직능 수준이에요. 그죠? 그럼 이거 갖고도 분류가 안 되네요. 그죠? 예. 그러면 세 번째로 가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아니고 뭐 제빵과 뭐 청소, 배달 이런 게 똑같이 50이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게 직능 수준이 높은 거야? 제빵이 높은 거죠. 제빵은 제2직능 수준인데 청소나 배달은 뭐겠어요? 제1직능 수준이죠. 단순 노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제빵사라는 거죠, 직업이. 예. 근데 지금처럼 그게 아니라 판매다. 그러면 이건 직능 수준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야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 생산 업무 우선 원칙. 뭘 만들어내는 게 우선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뭘 이게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지금. 그 기업 혹은 그 가게 주력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 빵집에 서비스 받으러 가나요? 배달 서비스 아니잖아요. 빵이 맛있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빵집의 제일 그 생산 가치는 뭐예요? 빵 맛있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빵을 만드는 게 생산 업무에서는 우선적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직업은 뭐다? 제빵사다라는 거죠. 예. 두 번째까지도 구분이 어려울 땐 세 번째까지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일반적인 경우는 여기서 끝나겠죠. 첫 번째 분류 원칙 가지고 끝납니다. 예. 근데 어쨌든 세 번째 분류 원칙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수 직무 종사자는 첫 번째가 주된 직무 우선 원칙을 간다. 그거 갖고 분류가 안 되면 두 번째는 최상급 직능 수준 우선 원칙으로 간다. 그거 갖고도 안 되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 생산 업무 우선이라는 걸 갖고 직업을 분류해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자, 다수 직업 종사자. 제가 말씀드렸죠. 투잡이나 쓰리잡 하는 분들이 다수 직업 종사자인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낮에는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에 가서 일을 해주고 밤에는 뭐 대리운전 기사 한다. 그럼 저 사람 직업 뭐야?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래서 다수 직업 종사는 첫 번째는 뭐야? 취업 시간. 그래서 낮에 일하는 거는 6시간, 밤에 일하는 거는 4시간 한다. 그럼 당연히 6시간 한 거를 그 사람의 직업으로 분류해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낮에도 6시간, 밤에도 6시간 이렇게 일한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그럴 때 두 번째 원칙으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원칙은 수입입니다. 수입. 낮에 일하는 것은 한 달에 150만 원을 받는데 밤에 일하는 것은 200만 원 받는다. 이럴 경우 똑같이 6시간. 그럼 어떤 거예요? 이 사람 직업은? 예, 밤에 일하는 대리기사. 대리기사가 이 사람의 직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수입이었으니까. 근데 두 번째 수입도 똑같다. 예를 들어서 뭐 150만 원씩 번다. 밤낮. 응? 그럼 어떻게? 세 번째로 가야죠. 조사 시점 기준으로 최근 직업. 그럼 뭐예요? 원래 내가 부동산을 했던 사람이에요. 원래부터.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2000년부터 부동산을 했던 사람인데 최근 들어서 부동산이 어려워지니까 부동산 해가지고는 그냥 가게세만 내고 내가 생활비가 어려워. 그러니까 뭐예요? 밤에 내가 대리운전을 시작한 거야. 그러면 최근 시작했어. 예를 들어서 2010년에 대리기사를 시작했어. 그러면 조사 시점에서의 최근 직업은 어떤 거예요? 대리기사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 사람은 시간도 똑같고 수입도 똑같다. 그러면 이 사람의 직업은 최근에 시작한 게 대리기사이기 때문에 대리기사가 이 사람의 직업이다. 이렇게 분류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이해는 되시죠? 예, 요거 2차 시험 가면 반드시 외워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요것이든. 근데 이제 1차 시험에서는 이게 지문 4개 중에서 이제 다른 거 하나 넣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 의한 포괄적인 업무 종사자의 직업 분류 원칙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하고 이제 1, 2, 3, 4 하고 이제 4를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넣는 거죠. 뭐 교육 정도의 차이 뭐 이런 식으로 넣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못 골라내겠어요? 네, 골라내겠죠.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그냥 달달달달달 외우지 않더라도 몇 번 보면 아마 보일 겁니다. 근데 2차 시험에 갔는데 싹 지운 상태에서 쓰라그러면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왜? 1차에선 지문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2차에 가서는 외우되 물론 1차에서 어느 정도 외워놓으면 훨씬 더 2차 가면 수월하겠죠. 그러나 이제 1차에선 그렇게 달달달달 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다수 직업 종사자의 직업 분류 원칙도 마찬가지예요. 자, 다수 직업 종사자의 직업 분류 원칙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뭐 4번 또 하나를 넣는 거죠. 뭐 이런 거죠. 조사 기간의 차이에 따라서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조사원이 뭐 정하는 순서에 따라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생뚱한 거 하나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런 거 골라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달달달달까지는 갈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런 이제 직업 분류 원칙 3개까지 왔었죠.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이제 직업분류 원칙이 우리 교재에 62페이지 마지막에 되어 있는 것처럼 순서 배열이에요. 순서 배열. 자, 아까도 제가 그런 비유를 자꾸 들었는데 직업을 분류하면서 자 1번에다 누굴 줄 거냐 이거죠. 반 아이들 번호 정하는데 1번 키순으로 줄 거냐? 번호 정하는데 아니면 뭐 가나다 순 이름 가나다 순으로 줄 거냐? 이런 거예요. 그런 순서를 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애를 먼저 번호를 줄 거냐 이거예요. 순서 배열이라는 거. 그래서 자, 첫 번째가 한국 표준 산업 분류 원칙이라는 거예요. 표준 뭐예요? 산업 분류.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예를 들어서 뭐가 좋을까요? 어쨌든 뭐 그냥 그 총무사무원이라고 봅시다. 총무사무원이 있는데 A 산업도 있고 B 산업도 있고 C 산업도 있고 D 산업도 있다. 총무사무원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버스 운전원도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정비원도 있다. 이렇게 있다면 얘를 1번을 줄 거야? 얘를 1번을 줄 거야? 얘를 1번을 줄 거야? 이렇게 애매하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총무사무원은 A산업에 속하는 거고 버스 운전원은 B산업에 속하는 거고 자동차 정비원은 C산업에 속하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돼? 산업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너부터 줄게.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네. 한국 표준 산업 분류에 있다는 것은 산업 분류의 순서에 먼저 나오는 산업이 있으면 그 먼저 산업에 속하는 직업부터 번호 먼저 줄게. 이런 뜻인 거예요. 네. 두 번째는 특수와 일반이 있다면 특수부터 먼저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병원에 갔는데 일반 진료도 있고 특별 진료도 있다. 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봅시다. 그러면 보통 특별 진료가를 하는 의사가 일반 진료하는 의사보다 어때요? 더 좀 잘하니까 알겠죠, 그죠? 그렇듯이 특수와 일반이 있다면 특수 너 이리 와, 너 먼저 번호 줄게 이런 뜻인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직업 순서 정할 번호 줄 때 특수 먼저 줄게 이런 뜻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고용자 수, 그 다음에 직능 수준과 유형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겠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산업이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총무사무원은 뭐 5,000명이 대한민국에 있고 버스는 뭐 4,000명이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정비원은 1,000명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고용자 수가 먼저 줘. 많은 것부터. 그러면 얘부터 번호 먼저 주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아. 3,000씩 똑같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직능 수준이라든가 직능 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어떤 게 조금 수준이 높은 거야. 또 순서적으로 봤을 때 제가 좀 먼저 이렇게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순서를 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 배열의 원칙은 첫 번째가 한국 표준 산업 분류가 먼저 오는 산업이 있다면 그부터 먼저 코드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직업 코드. 그 다음에 그거 똑같은 산업이다. 산업이 똑같아서 먼저 누굴 줄지 모르겠다. 그러면 특수와 일반이 있다면 특수 먼저 줄게 라는 뜻이고, 또 이 분류 원칙까지도 안 된다. 특수 지금 그거는 특수 없어. 다 1번만 있어. 그러면 어떻게? 이거 갖고 구분 안 되죠. 그럼 세 번째는 고용자 수라든가 혹은 직능 수준이라든가 직능 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번호 매겨줄게 뭐 이런 등 번호 부여해줄게 이런 뜻인 거예요. 그 번호라는 게 뭐예요? 제가 지금 계속 비유를 들었던 게 직업 코드죠. 코드. 예, 한국 표준 직업 분류의 직업 코드. 아시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도 한국 표준 직업 분류와 관련해서 이 시간에는 그 주로 이제 직업 분류의 원칙에 대해서 봤습니다. 근데 요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조금 더 유념해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